반갑습니다. 김은경입니다. 자, 오늘은 재료 썰기 실습하겠는데요. 재료 썰기에는 식재료가 오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무, 당근, 계란 3알이 나옵니다. 한식의 가장 기본적인 채 썰기와 지단 붙이기, 골패형 썰기, 식재료 성질에 따라서 단단한 정도에 따라서 칼을 어떻게 쓰는지, 칼 잡는 기본 자세가 잘 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기초를 보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이를 손질할 때는 중간중간 돌기가 이렇게 솟아 있고 골짜기가 이렇게 움푹움푹 파져 있습니다. 그냥 물로만 씻어서는 안에 있는 먼지가 제거가 잘 안 되니까 여기에 소금을 사용해서 씻어줍니다. 소금을 한 줌을 손에 쥐고 이렇게 문질러서 이렇게 씻어줍니다. 면 사이사이 있는 먼지와 기생충알과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제거가 되겠지요. 그래서 물에 한번 헹궈서 준비를 합니다. 개수대에 씻을 때는 물기가 도마나 개수대 위쪽, 싱크대 위쪽에 떨어지지 않게끔 마른 행주를 준비를 하고 씻은 다음 물기를 한번 닦고 옮겨줍니다. 자, 무 먼저 한번 씻어준 다음에 껍데기를 벗겨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당근도 마찬가지로 껍질을 벗기고 나서 사용을 합니다. 집에서는 우리 껍데기 다 먹는데요. 그거는 집에서 영양적으로 껍데기에 영양분이 많아서 먹는 거고, 시험장에서는 반드시 다 벗겨주셔야 돼요. 자, 시험장에서 보는 거는 뭐냐면 가식부와 불가식부를 먹냐 안 먹냐, 기본적인 걸 구분할 수 있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라서 반드시 못 먹는 것은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껍질 벗기겠습니다. 자, 칼이 잘 들어야 되는데요. 제 칼도 지금 여러분들 칼과 별반 다르지 않게 잘 들지 않아요. 갈아야 되는데 갈 시간이 없어서, 자,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벗겨주셔도 되고요. 본인이 이게 편하면 밑으로 이렇게 벗겨주셔도 상관없어요. 어떤 방법이든 껍질을 벗겨주시면 됩니다. 무 같은 경우는, 자, 무에 보면 껍데기 쪽이 조금 더 단단합니다. 그리고 훨씬 두껍고 여기는 수분이 많은 편이고요. 껍질 쪽은 막이 있어서 혹시나 이 채를 썰고 나서 무생채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고춧가루 물이 잘 안 들어요. 그때는 껍데기 쪽을, 자, 여기에 하얗게 구분이 되죠. 두껍게 아깝지 않게 벗겨내 버립니다.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채 썰기만 할 거라서 그냥 껍질만 벗겨주시면 됩니다. 자, 껍질만 벗겨서 준비를 하고요. 물에 한번 헹궈줍니다. 마찬가지 물기를 닦고 옮겨주세요. 계란 3알도 흙이 묻어 있을 경우는 한번 씻어주고요. 흙이 묻지 않았을 경우는 그대로 준비를 하고, 처음에 받았던 재료 접시는 한번 닦아서 깨끗하게 따로 분리를 해줍니다. 자, 휴지통은 따로 여기에 껍데기를 모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개수대에 내려주셔도 좋고 옆쪽으로 놔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재료 썰기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채 썰기를 균일하게 잘해야 되고 황백지단을 잘해야 돼요. 자, 황백지단이 다른 음식 같은 경우는 완자형으로 2조각 정도 올라가든지 채를 잠깐 썰어서 약간 올라가든지 그럴 경우는 점수 배점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단을 못하더라도 지단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재료 썰기는 기본적으로 지단을 못하게 되면 점수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불합격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한식의 기본인 지단도 안 돼? 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단을 잘 해야 되겠죠. 계란 3알이 주어지는데 흰자, 노른자 따로 분리를 합니다. 이때 계란 지단을 잘 붙이는 비법은 첫 번째가 불을 가장 약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2번째가 기름을 거의 없이 안 써야 됩니다. 또 3번째가 농후한 계란을 수양화 시켜야 돼요. 자, 우리가 싱싱한 계란 구분하는 방법 어떻습니까? 까실까실. 야, 이거는 지금 맨들맨들해요. 만졌을 때. 근데 계란 사러 갈 때마다 우리 달걀이라고도 얘기하고 계란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시험장에서는 달걀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달걀을 살 때 또 이론에도 나와서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 쳤을 거예요.
만졌을 때 거실거실해야 돼요. 그거는 계란 껍데기가 아직은 두툼하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얼굴에 모공이 있듯이 계란 껍데기도 보면 숨쉬는 구멍들이 다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선도가 떨어질 때는 얇아져요. 그래서 조금만 부딪혀도 균열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단점은 뭘까요? 계란 선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매끈매끈한데 처음부터 내 계란은 매끈매끈하고 선도가 떨어져서 바꿔주세요 할 수가 없죠. 다른 거는 눈으로 봐서 문제가 있으면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계란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죠. 이거는 깨봐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자, 계란을 깨서 흰자 노른자 지단을 붙일 텐데 농후한 계란을 수양화시키려면 방법이 소금을 먼저 섞어서 방치를 해둡니다. 그러면 농후하게 뭉쳐있던 계란이 물처럼 풀어져요. 그럼 지단이 잘 붙여집니다. 또 하나가 쇠를 닿게끔 해서 젓가락이 될 수도 있고 숟가락이 될 수도 있고 계란 스푼이 될 수도 있겠죠. 업장에서 대량으로 할 때는 믹서기에다가 돌려버립니다. 소금을 섞어서 미리 방치를 했다가 삭으면 이때 자 스텐볼에 내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스텐볼에 체에다가 이렇게 내려주는데 스텐볼이 아니고 체예요. 체에다가 내릴 때 요 구멍구멍 사이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흰자가 농후하기 때문에 잘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그럼 사람들이 스푼 가지고 흰자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 내려갑니다. 수양화가 되지 않는 이상 절대 안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는 방법 말고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면보를 이용해서 강제로 짜서 내려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면보를 준비를 하고요. 이때 젖은 면보 준비해 주셔도 됩니다. 계란은 깰 때 칼로 깨셔도 되고요. 스푼으로 깨셔도 되고요. 도마에다가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 가지고 뭐 어디로 깨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계란, 흰자, 노른자 따로 구분하고 가끔 수업하다 보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다이소에 가니까 노른자만 싹 뜨는 스푼이 나왔던데 그거 써도 돼요? 라고 물어봅니다. 쓰지 마세요. 준비물 갖고 오라고 수험자 준비물이 큐넷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큐넷에 나와 있는 거 말고 갖고 가시면 실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들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사람에 따라서 큰 그릇에다가 흰자 노른자를 전부 다 집어넣고요. 손으로 노른자를 건지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비위생적으로 보이니까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재료에 소금이 있었죠? 그래서 오이 씻었잖아요. 그럴 경우는 살짝 여기다 소금 간을 바로 해버리세요. 자, 내 모퉁이를 잡고 이런 상태에서 바로 짜서 내려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체에다가 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을 강제로 끊어주는 거죠. 왜? 재료 썰기에서는 지단 점수가 꽤 커요. 그리고 볼 게 채썰기랑 지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단이 잘 나와야 돼요. 이때는 자, 노른자 섞어줍니다. 깨기 전에 여기에 알끈이 있으면 알끈을 제거를 해주셔도 되고요. 흰자, 노른자 양을 맞추고 싶으면 풀어져 있는 수양화되어 있는 흰자를 한 스푼 떠다가 노른자에 섞어주셔도 돼요. 그렇게 양을 맞춰서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전분도 나와서 전분을 가지고 농도를 맞췄는데 지금은 시험장에 전분은 안 나오거든요. 자, 지금 흰자가 보면 덩어리 이렇게 덕지덕지 들어가 있죠. 이런 알끈들을 제거를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노른자 지단 붙였을 때 하얗게 얼룩소처럼 남아요. 자, 이렇게 빼줍니다. 알끈만 따로 들어서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떨어진 거는 주변 정리 좀 하고요. 그대로 두면 가벼워서 거품이 뜨거든요. 이때 거품 나중에 걷어만 주시면 돼요. 자, 나머지 쓰레기도 치우고 재료 썰기는 25분 안에 완성을 하시려면요. 큰 접시에 완성 접시에 썸과 동시에 바로 담아주는 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무는 0.2 몇 cm예요? 0.2 5cm. 자, 먼저 어떤 분들 보면 편을 썰어서 채를 다 썰고 나서 맞추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일은 능률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절대 하지 마세요. 손가락
감독관만 지나가면 손가락 갖다 대고 감독관만 지나가면 손가락 갖다 대고 하는데 절대 나 초보예요 봐주세요. 나 초보예요 봐주세요 이거예요. 네, 나는 센치 개념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이거예요.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정말. 먼저 눈 어림짐작으로 5cm를 맞춥니다.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러면 어림짐작이 안 되는데요. 처음에 연습할 때는 자 여기에 자가 있는 것도 지금은 못 갖고 들어가요. 시험장에서. 네.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못 갖고 들어가니까 없는 거 갖고 가야 되죠. 근데 연습하실 때는 자 있는 걸 사세요. 아니면 10cm 정도 되는 자를 사다가 그냥 아예 여기다가 아니면 내가 쓰는 전용 도마에 그림을 그려 놓으세요. 갖다 대요. 처음엔 그렇게 연습을 하세요. 익숙해지면 바로 그냥 눈 어림짐작으로 썰면 됩니다. 왜? 감독관들이 잘 안 갖고 다닙니다. 5cm 맞추고요. 그러고 난 다음 자 여기 잡기가 어렵죠. 둥글둥글해서 잡기가 어려워요. 엄지와 중지는 옆을 잡아주고 검지를 가지고 위를 고정을 시킵니다. 초보분들이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손톱을 이렇게 놓죠. 이렇게 놓고 결국은 썰어요. 언제 한 번은 꼬매든지 손톱 밑에 다쳐서 피가 나든지. 그래서 항상 손톱을 오므려서 위쪽으로 올리고 양옆은 고정을 하고 자 설마 자기 손가락 썰라고 엄지가 앞으로 나가 있지는 않겠죠. 간혹 이런 사람들 있어요. 앞으로 나가서 이걸 또 써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 하다가. 그래서 항상 뒤로 가고 검지가 앞으로 나가고 여기는 숨겨야 돼요. 이렇게 하면 썰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너무 미끄러워요. 곡선이라서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를 살짝 잘라서 평면을 만드세요. 평면을 만들고 손톱을 세우고 자 내가 원하는 0.2cm 그러면 칼 보면 앞에는 얇고 중간 그 다음 여기가 가장 두툼하고 두껍고 그래요. 그래서 토막을 칠 때 단단한 거 뼈를 자를 때 일반적인 칼질을 할 때 그 다음 얇게 정교하게 해야 될 때 오늘은 어떻게 해야 돼요? 0.2cm 정교하게 편을 썰어줘야 채가 이쁘게 나오겠죠. 그러면 앞날을 이용해서 0.2cm가 되는 지점에 갖다 놓고 얘를 쓱 밀어서 일자로 바로 자 쓱 밀어서 바로 이 손가락으로 다 하면서 이거를 또 이렇게 다 옮기지 말고 잡은 상태에서 그냥 두 번째 손가락으로 쓱 밀어주세요. 바로 위로 올라가 버리게. 자 다시 0.2cm 잡고 쓱 밀어서 실패를 해야 되는데 자꾸 잘 되고 있죠. 여러분들 실패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버려요. 네. 자 이렇게 해버리면 위는 칼 두께하고 똑같고 밑에는 얇게 날처럼 이렇게 칼이랑 모양이 똑같이 나와버려요. 자 이럴 경우 나는 칼질도 못하고 칼도 안 들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0.2cm에서 자 흥부 놀부 세대가 아닌 학생들은 이해를 잘 못하겠죠. 박을 타듯이 앞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다시 한번 톱질하듯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0.2cm로 해서 앞으로 쓱 밀어서 아래 위 동일하게 해주셔도 되고요. 이거는 칼을 좀 쓸고 좀 써봤고 경력이 있거나 조리과를 나오신 분들이나 조리과가 아니더라도 나는 요리하는 거 너무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감이 있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칼을 잡아보신 분들은. 근데 완전 초보분들이 이렇게 하기는 힘들어요. 아래 위 전체 두께가 똑같이 나오게 하는 거는. 그럴 경우 요령이 아까 얘기한 대로 쭉 갔다가 당겼다가 갔다가 그러면 아래 위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0.2cm 0.2cm 자 그냥 올리니까 달라붙어서 올라오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르고 나면 이 손으로 옆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수분이 있어서 칼에 달려서 올라옵니다. 자 다시 0.2cm 눕히고 0.2cm 했어요. 여기에 다시 곡선으로 아까처럼 똑같이 곡선이 돼버렸어요. 손 올릴 데가 없죠. 자꾸 미끌려요. 그러면 다시 위를 잘라서 편편하게 만들고 나서 또 다시 고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잘라줍니다. 보통 사람들은 끝까지 안 쓰죠. 물을 적당량 하고 나서는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과물이 나왔을 때 양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양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자 이렇게 얇게 또 됐는데 곡선이에요. 다 쓰고 싶다면 이렇게. 근데 채가 나는 너무 잘해서 버리는 게 별로 없이 많이 나왔어요. 그럴 경우는 다 안 써도 상관없어요. 자 0.2cm 0.2cm 먼저 0.2cm가 정확하게 나와야
채가 곱게 나옵니다. 이걸 두툼하게 편을 이렇게 썰어 놓으면 아무리 0.2cm로 썰어도 납작채처럼 이렇게 나와요. 넓적넓적하게.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편을 잘 썰어야지만 채가 잘 나온다는 거. 자,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딱 펼쳐놓고 이거 안 봐요. 소리만 요란하죠. 감독관, 와, 저 사람 잘하네.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괜히 이러다 손가락 썰어 먹지 말고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소리만 요란하지 실제 모아놓으면요. 잘 썰면 안 되는데, 그죠? 자, 실제 모아놓으면 채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어떤 거는 얇고 왜 일정할까? 자, 어떤 거는 얇고 어떤 거는 편편하고, 예, 각양각색으로 나옵니다. 그죠? 각양각색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그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앞에 칼 끝부분은 붙이고 작두질 하듯이 이렇게 할 경우에 자, 보세요. 단면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할 경우. 채는 잘 써는 것 같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요구하는 거는 재료 썰기를 정확하게 0.2cm로 재단을 할 수 있나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앞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리고 지디겨지듯이 그렇게 돼요. 그 짧은 것도 나오고 굵은 것도 나오고 이렇게 다 크기가 제각각이에요. 그죠? 자, 이럴 경우 채를 곱게 잘 썰고 싶으면 시험이잖아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25분 안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다고 25분 넘기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겹겹이 정확하게. 자, 이것도 욕심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썰다가 끝부분 가면 슥 미끌려 버려요. 수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절반 정도 나눠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자, 다 모은 다음에 앞에 단면 일자로 만들어 주고요. 자, 손톱으로 고정을 딱 시키겠죠. 요렇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보는 사람 너무 불안합니다. 언제 썰어 먹을지 몰라요. 자, 이렇게 고정시키고 0.2cm 그대로 0.2, 0.2, 0.2. 자, 칼을 저 원장님은, 저 선생님은 왜 칼을 자꾸 기우뚱하게 옆으로 하고 있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 생각했다면 요리를 좀 아시는 분이에요. 왜 기울이고 있지? 저는 양날이거든요. 칼이. 한쪽 날만 오른손잡이용으로 나온 게 아니라서 그냥 일자로 썰면 자꾸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옆쪽으로 기울여서 이쪽으로 바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칼의 상태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기울여서 옆쪽으로 놓을 거 따로 놓고요. 이거 빼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썰면요. 윤기도 나고 크기도 일정하고, 네, 광택도 나죠. 그래서 썰 때도 결 방향으로 햇빛을 보고 자라는 방향이 결이에요. 이게 결이에요. 이쪽은 아니에요. 결이. 가로 방향은 아니고 햇빛을 보고 자라는 쪽이 결이니까 결 방향으로 썰어주면 돼요. 무 둥근 부분으로 써는 게 아니고. 자, 마찬가지 0.2, 0.2, 0.2, 0.2. 네? 그렇다고 시험장에서 0.2, 0.2 이래 중얼중얼 하면서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채를 썰어줍니다. 한 군데 이렇게 모아서. 네, 자, 하나 요령을 이제 알려드리자면 할 때 5cm로 정확하게 맞추지 마세요. 6cm 정도를 맞추시고요. 25분짜리라서 시험장에서 대부분은 시간이 부족해서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시간 안에 완성은 하되 엉망진창이거나 다른 메뉴가 쉬운 게 나오면 다행인데 어려운 게 나왔을 경우는 그 시간 안에 완성하기가 어려워요. 자, 6cm를 하고요. 갔을 때 양 끝을 살짝 맞춰가지고 어디에 자리를 잡을지 먼저 생각을 하고 바로 자리 잡아줍니다. 그래야 시간 안에 하실 수 있어요. 이거를 썰어서 다른 그릇에 놨다가 다시 담으려고 하지 말고 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놓을지 자리를 보고 바로 놔버리세요. 자, 당근을 채를 썰어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왜 당근을 채를 썰어야 될까? 다른 거 썰다 보니까 정신없이 같이 썰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골패형으로 썰어 주셔야 됩니다. 골패형으로, 직사각형으로, 정사각형 아니고. 자, 이때도 5cm를 맞춰야 되는데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또 손가락 갖다 대거나 얘를 하나 갖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얘를 맞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연습할 때만 그렇게 하세요. 연습할 때만. 제발. 그리고 썰 때, 자, 넓은 부분으로 끝을 잡고 이렇게 해서 탁 썰어주면 되는데 꼭
넓은 부분 놔두고 좁은 부분 여기 자꾸 이렇게 불안하게 썰거든요. 그래서 써는 것도 어떻게 자세를 하는지, 칼을 어떻게 쓰는지, 칼 같은 경우도 나중에 제가 기초 과정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잡으시는 분도 있고 뒤로 잡으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잡으시는 분도 있어요. 나중에 손목 나가서 조리사 생활 못해요, 오랫동안. 그래서 칼을 어떻게 쓰는지도 중요합니다. 자, 혹시라도 당근을 잘랐는데 얘를 때려서 다리를 길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이미 기니까 잘라 버릴 수는 있어요. 당근을 자르다 보니까 얼떨결에 너무 짧게 잘랐어요. 그냥 봐도 무가 더 길어 보여요. 너 길어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잡아다가 얘를 잘라버리세요. 이렇게 해서 당근을 맞춰주면 되겠죠. 길이를. 걱정하지 말고 이미 잘린 당근 가지고 후회하지 말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그죠? 자, 요렇게 잘라주고 왜? 둥글둥글한데 계속 움직이는데 얘를 잡지를 못해서 하지 말고요. 탁 자른 상태에서 이렇게 엎으세요. 그러면 얘가 고정이 딱 되겠죠? 안정적으로 고정이 된 상태에서 옆에 또 잘라요. 자르고 나서 몇 cm였어요? 1.5. 자, 1cm, 1.5, 1.5 딱 잘라주고 눕혀서 그 다음 요렇게 1.5, 1.5, 1.5에 0.2cm로 해서 그대로 썰어서 이렇게 차곡차곡 겹쳐가지고요. 바로 갖다가 놓으세요. 어디다가 놓을지. 딱 갖다 놔주고요. 마찬가지 또 옆에 것도 또 0.2, 0.2 해서 똑같이. 자, 개수가 다른 사람보다 터무니없이 작으면 안 되겠죠. 겹치는 부분은 방향은 똑같이 해서 똑같이 놔주세요. 당근 아깝지만 갑니다. 어려운 게 오이예요. 특히 초보들 맞춰서 요 정도는 괜찮아요. 하나 썰었는데 옆에 있는 애를 갖다가 키를 이렇게 맞추는 건 괜찮아요. 갖다 있는 걸 갖다가 대서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자, 오이 돌려깎기가 정말 어려운데 조리과 들어가면요 1학년 때 숙제 내주는 게 돌려깎기 해서 오세요, 채 썰어서 오세요, 양식은 또 샤또 모양 만들어서 오세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손은요 왼손은 돌려주는 역할만 합니다. 돌려줘요. 오른손은 아래 위로 돌려주는 칼만 하죠. 근데 제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이거예요. 이렇게 자, 팍 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엄지를 가지고 중심을 잡아주고요. 이 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손톱에 힘이 딱 들어가고 있어요. 그냥 올렸을 때는 자, 빨간색 그대로죠. 힘이 딱 들어가고 있죠. 고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깎아도 상관은 없는데 얘가 곡선이에요. 곡선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칼도 곡선으로 돌아가 줘야 돼요. 그냥 일자로 당기면 얘가 탁탁탁 끊어져서 두께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 손은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요 손을 칼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넣고 쭉 내려오면서 곡선, 그 다음 엄지 위에 칼이 왔죠. 지금 칼이 와서 더 이상 이제 전진할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얘는 오이를 돌려주고 엄지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리고 다시 칼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또 돌리면서 곡선으로 앞으로 또 전진했죠. 얘는 돌리고 앞으로 전진. 자, 칼 올라간 상태에서 돌리면서 다시 곡선. 이렇게 돌려깎기를 해줍니다. 자, 이거를 좀 잘하면 빨리 하면 그냥 이렇게 쓱쓱쓱 돌리는 것처럼 보여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물론 시험장이 아닌 처음에 배울 때 잘 배우셔야 되는데 뚝뚝 끊겨도 상관없습니다. 처음에 연습할 때 이 엄지를 가지고 요것만 좀 잘하셔도 돼요. 자, 먼저 칼금이 이렇게 쓱 들어갑니다. 사과 깎을 때처럼 위로 싹 올릴 때 두께 일정하게, 아래로 내릴 때 두께 일정하게, 올릴 때 두께 일정하게, 내릴 때 일정하게. 자, 다시 앞으로 전진. 이렇게 해서 돌려깎기를 연습을 하세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가장 기본이에요. 한식에 돌려깎기 안 되고 지단 안 되는데 한식 시험 친다 하면 안 돼요. 자, 칼 그냥 올리는 것도 안 되고 내리는 것도 안 돼요. 자, 그럼 좋아요. 자, 엄지만 가지고 그냥 칼 위로 올리세요. 힘주지 말고 그냥 올려놓은 상태에서 돌리면서 아래로만 내리고 다시 그냥 힘없이 위로 올려놨다가 돌리면서. 자,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나중에 좀 자세하게 찍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가요. 제일 아쉬운 게 오이나 호박을
한식에 나올 때 오이와 애호박을 왜 돌려깎기를 할까요? 씨를 안 쓰려고. 왜? 오이는 호박은 씨에서부터 상해요. 씨에서부터 곰팡이가 피고, 아니 곰팡이는 아니죠. 수분이 많으니까 세균이 일어서 여기가 먼저 물러지면서 상해요. 껍데기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샀는데 여기가 썩어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건 이 속살만 씁니다. 껍질하고. 근데 시험장에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이것만 하고 얘는 다 버립니다. 아니에요. 다 써야 돼요. 저는 다 쓰는 걸 권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되니까. 자, 이 부분 아니면 이렇게도 괜찮아요. 이 부분까지 썰어 놓고 오이가 너무 많네요. 녹색이 여기도 하나가 있는데 여기도 하나 곧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럴 경우는 돌리긴 돌려놓고 녹색만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당당하게 그냥 껍데기까지만 이렇게 싹 썰고 던져버립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점수 감점 당할 수 있어요. 왜? 여기 다 먹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돌려서 자, 이렇게 보시면 엄지에 힘을 딱 주고요. 네,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더니 같이 올라갑니다. 엄지가. 이건 아무 소용없어요. 예, 엄지에 힘을 딱 주고요. 처음에는 힘듭니다. 근데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돼요. 이렇게 해야 손 안 다쳐요. 같이 올라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자, 언젠가 칠 것 같죠? 불안해 보이죠? 맛보기가 감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맛보기 감점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예, 아예 안 돼요. 점수 감점하고 점수 주는 것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맛보지 마세요. 설마 누가 먹을까? 먹는 사람 있어요. 자, 채를 썰어줍니다. 칼을 작두질하듯이 앞에 붙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공중부양을 해서 바로 그냥 내려서 그래야 단면이 일정하고 채도 일정하게 나와요. 자, 오이 반 개 나오니까 충분하죠. 그래서 속살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속살까지 쓰는 거를 나는 알고 있어요 하고 감독관한테 보여주고 싶으면 몸으로 얘기를 하세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갖다 놓으세요. 여기다가. 자, 25분짜리예요. 지금 하면서 줄 맞춘다고 이러고 있으면 옆에 보는 감독관 숨 넘어갑니다. 왜 25분 안에 도저히 완성 못합니다. 이럴 경우 일단 놓고 나중에 손질을 하셔야 돼요. 나가기 전에. 이것도 속살도 마찬가지예요. 속살도 옆에 조금 썰어서 놔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놓으면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채를 썰어서 오이 양이 많으면 안 놔도 돼요. 굳이 안에 속살까지 다 넣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빼셔도 상관없어요. 맞춰주고 양끝 맞춰주고 그래서 파란 부분 옆쪽으로 이렇게 조금 놔주셔도 돼요. 그러면 오이 놨고 당근 놨고 무 놨고 이제 지단하면 되겠죠. 네. 자, 지단할 때는 불은 제일 약하게 기름은 작게. 자, 이때 기름 쓰는 그릇 하나 놓고요. 기름을 살짝 따릅니다. 살짝 따르고 키친타올 접어서 기름에 적셔줍니다. 계란은 흰자를 먼저 만져요. 흰자를 먼저 만져야 노른자 안 닦아도 되겠죠. 자, 스푼을 이용해서 앞쪽으로 쓱쓱 긁어줍니다. 긁어서 모으고 난 다음에 살짝 다 걷어내시면 돼요. 떠내도 되고 이렇게 버려도 상관없어요. 자, 노른자도 마찬가지. 노른자 시간이 지나고 거뭇거뭇하게 있으면 소금이 안 녹아서 그런 거예요. 소금이. 그때는 이렇게 소금만 섞어주시면 돼요. 자, 스푼을 이용해서 앞쪽으로 쓱쓱쓱 모은 다음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후라이팬은 저는 권하기를 사각팬도 괜찮고 둥근 팬도 괜찮은데 거의가 우리가 시험에 쓰는 거는 전부 다 아주 저렴한 거 쓰거든요. 삼중바닥 아니에요. 열이 빨리 올랐다가 빨리 식는 거예요. 그래서 곡선이에요. 이게 직선처럼 그냥 수평한 것처럼 보여도 약간 보면 여기가 볼록하고요. 계란을 놓으면 여기가 그냥 움푹 파져서 다 중앙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여기 붙이는 것보다는 수평으로 되어 있는 사각팬을 추천을 드립니다. 먼저 가열을 하고 한번 닦아줍니다. 시험장에서는 가열하고 닦아주고 이것조차도 시간이 아까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서 코팅을 미리 다 해서 가세요. 자, 후라이팬 깨끗하죠? 저희는 누구나 다 쓰는 후라이팬이니까 제가 할 때마다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합니다. 제일 먼저 붙여줘야 될 게 노른자. 자, 노른자 불 껐어요. 지단 쭉 내려서 전체적으로 펴줍니다. 제일 약한 불. 제일 약한 불로 해주시고요. 한번 쭉 이렇게 굽기 전에 펴주세요. 굽기 전에 펴주고 다 펴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모양을 조금 골아주면 됩니다. 자, 아까 섞으면서 이렇게 흰자가 남는다는 소리예요. 네, 여기가 조명이 조금 우리가 촬영 장소가 조명이 환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경은 끼고 있는데 다초점이라서 거의 안 보여요. 그 지금 보니까 아까 분명히 없었는데 얘들 까니까 보이죠, 그죠? 시험장에서 이러면 점수가 별로 좋은 점수를 못 받겠죠, 그죠? 그래도 채를 잘 썰어 놓고 마지막까지 채 잘 썰고 이러면 지단 붙이기에서만 감점만 살짝 돼요. 흰자가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자, 화구가 여기 보시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화구의 열은 여기만 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있게끔 약간 후라이팬을 옮기면서 전체적으로 있게끔 해주세요. 알끈을 제거를 잘 해주셔야 이런 사태가 안 벌어져요. 자, 색깔이 달라지죠? 익었을 때 색깔과 안 익었을 때 색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일단은 불을 끌게요. 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하는데 초보분들이 계시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후라이팬 코팅이 잘 되면 이렇게 안 붙어요. 안 붙은 상태가 되고요. 자, 손이 두꺼운 분들은 이렇게 해서 걸쳐주면 되는데 문제는 처음 조리하는데 이거 뜨거워서 못 만진다고요. 저 선생님은 보니까 잘 만지던데를 따라했다가 손 화상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걸쳐진 상태에서 자, 걸쳤어요. 그죠? 놓고 공중에서 얘를 돌리는 게 아니고 그냥 놓으세요.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면 되죠? 쉬워 보이죠? 네, 여러분들이 하면 어려워요. 자, 너무 끝에 걸쳐도요, 실패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너무 끝에 걸쳐도 이 무게 때문에 흰자하다가 철퍼덕 떼버리는 수가 있어요. 너무 끝에 걸쳐도. 그렇다고 2분의 1선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한 요 정도만 걸쳐도 돼요. 이렇게 걸치고 놓고 그냥 놓으세요. 여기에 후라이팬에 닿게 이렇게 돌려줍니다. 옆으로. 자, 뜨거워서 못 잡겠어요 그러시는 분들은 젓가락은 2개예요. 한 짝이 아니에요. 하나 그냥 들어줍니다.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기게. 자, 들었죠? 여기에 이제 들어갑니다. 요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놓고 돌리면 됩니다. 자, 젓가락 안 쓰셔도 돼요. 젓가락 썼다고 점수 더 주나? 아니에요. 써도 돼요. 이것도 써도 돼요. 그런데 이게 더 쉽게 잘 돼요. 나중에 하다 보면. 그래서 젓가락을 쓰는 게 훨씬 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집게 당당하게 쓰셔도 돼요. 왜? 준비물에 있습니다. 자, 제일 약한 불로 해서 익혀주는데 보세요. 여기에서 안 익었는 부분 찾기 해보세요. 어디가 안 익었을까요? 여기에요, 여기. 물론 흰자 이거는 저희 실수예요. 오늘 실수한 거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죠. 왜? 알끈 제거 안 하면 저처럼 이렇게 돼요. 여기 색깔이 다르죠, 그죠? 여기는 그냥 병아리 개나리 색깔처럼 그런데 여기는 보면 불투명하게 좀 덜 익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덜 익은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익혀주냐면 뒤집은 다음에 아까 갖고 있던 키친 타올 있죠? 안 익은 자리를 살짝 눌러서 밀착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이 자리가 빨리 익어요. 다른 데보다. 왜? 두께가 달라서 조금 덜 익을 수도 있거든요. 자, 마찬가지 손이 두꺼우면 손이 가도 상관이 없지만 나는 손 안 두꺼워요. 하나는 들어줘요. 그냥 집어넣어요. 그러고 나서 걸치고 그대로 얘는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돌려서 펼쳐줍니다. 여기 아직 덜 익었죠? 그러면 제가 지금 정신없이 하는 거는 여러분들 보라고 하는 거지 시험장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 번만 뒤집고 끝을 내셔야지 감독관 보는데 이렇게 뒤집었다 저렇게 뒤집었다 와 잘하네 아니에요. 점수만 감점돼요. 저 왜 저러나 이래요. 자, 계란은 이렇게 꺼낸 다음에 어디에다가 깨끗한 접시 도마에서 바로 썰 거예요 하면
접시로 안 가고 그냥 도마 위로 바로 가도 돼요. 다른 작업 할 게 없으면. 자, 이렇게 해서 펼쳐서 두고요. 그 다음 흰자 해야 되는데 이때 다시 기름 묻혔는 거. 자, 급하면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손 써요. 괜찮아요. 그런데 시간도 여유로운데 젓가락 도구를 써야 되겠죠. 어떤 도구를 쓰는지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닦아줍니다. 이때 기름이 많으면 기름 자국이 여기에 그대로 생깁니다. 그래서 코팅되는 정도만 해서 아주 조금만. 자, 노른자 지금 묻어 나오죠. 흰자가 들어가면요, 노른자 있었던 게 흰자에 전부 올라붙어요. 왜? 흰자는 주변에 있는 노폐물을 빨아당기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흰자를 붓기 전에 불이 이미 꺼져 있습니다. 아까 노른자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여열이 있어요. 흰자는 자, 어젯밤에 눈이 왔는가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그냥 하얗게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내려앉게끔 해주셔야 흰자가 지단이 아주 잘 됩니다. 흰자 올려놓고 다른 짓 하셔도 돼요. 다른 작업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약한 불로 이것도 마찬가지. 자, 색깔이 변하기 시작해요. 자, 여기는 지금 보면 유리알처럼 아주 맑은데 이제 불투명하게 색깔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화구가 제가 아까 중간에만 있다 그랬어요. 약한 불로. 여기만 계속 해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옮기면서 익혀줍니다. 혹시라도 미처 제거하지 못한 거품이 있으면 꼬치를 하나 갖고 가서 톡톡톡 없애주시면 돼요. 3개를 했더니 양이 많죠? 자, 만약에 둥근 후라이팬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 노른자 쫙 펼치세요. 처음부터 숟가락으로 펼칠 필요 없어요. 그냥 붓자마자 바로 쭉 돌려서 펼쳐지고 나서 모양이 없을 때 없는 부분에 구멍난 부분에만 살짝 익기 전에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익기 전에. 흰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쓸 경우 같은 방법이에요. 닦아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흰자를 붓고 전체적으로 한번 돌려서 고정이 되고 나면 그때 얇은 부분에 살짝 펼쳐준다든지 해야지 붓자마자 보면 숟가락으로 막 모양 만드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흰자는요,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너무 오랫동안 불에다가 놔두게 되면 카스테라처럼 우리 빵 굽고 나면은 나중에 갈색으로 색깔이 나죠. 그렇게 색깔이 나요. 그리고 노른자는 대충 익어도 잘 뒤집어집니다. 왜? 고형분이 많아서. 감독관 왔다 갔다 하죠. 내가 다른 작업하는데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놓으세요. 그냥 봤을 때 너무 이쁘죠? 밑에는 얼룩소예요. 근데 굳이 얼룩소를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완성하고 나서 이렇게 놓으세요. 감독관이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왔을 때 잘한 것만 보게. 배점이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날리면 안 돼요. 특히 재료 썰기에서는. 주인공이에요. 재료 썰기에서는. 노른자는 고용분이 많아서 대충 해도 되는데 흰자는 80% 정도 익었을 때 뒤집어 주셔야 돼요. 너무 덜 익었을 때 뒤집으면 수분이 많아서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안 익은 쪽으로 불을 옮겨가지고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펼쳤을 때는 중앙이 휘었다 그랬죠. 일자가 아니에요. 여기는 거의 두께가 일정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두께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럴 경우 가장자리가 비닐처럼 아주 질기게 말라버립니다. 좀 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버리는 부분이 많아요. 재단할 때. 자,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제가 후라이팬을 만약에 좀 저렴한 거를 써서 후라이팬이 붙었을 때 요령 알려드리면 자, 끝을 살짝 잡고요. 만약에 밑에가 붙었어요. 지금 물론 안 붙었습니다. 지금 안 붙었어요. 근데 붙었다. 그러면 쇠 절대 안 돼요. 쇠에 쇠가 닿으면 소리가 나요. 나무를 이용하셔서 붙었는 자리를 이렇게 긁어주세요. 이렇게 긁으면 깨끗하게 들고 일어납니다. 그 자리를 그대로 이렇게. 그리고 붙었는 자리가 있나 없나만 확인을 하시고요. 자, 아주 깨끗하게 괜찮죠? 요것도 3분의 1 정도 지점에서 이렇게 들었죠? 끝부분에서 살짝 놓고 뒤집어요.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렇게 하면 잘 뒤집혀요. 자, 실패하는 거 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 자, 이 상태에서
요렇게 끝에 대충 들고 이렇게 하다가 철퍼덕 이렇게 들러붙어 가지고 얘가 다시는 둘이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한 몸이 됐다는, 예?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최선은 다 해주세요. 물론 지단에서 점수는 날아가겠지만, 예, 마지막까지 짐 싸지 말고 기권하지 말고. 자, 여기를 뜨거워서 못 잡겠어요.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젓가락은 두 짝입니다. 하나 살포시 들어줍니다. 자, 입을 들듯이 들어서요. 자, 들었습니다. 이제 들어갈 공간이 생겼죠? 젓가락 딱 넣어요. 넣고 여기다 걸치세요. 중간에 여기서 이렇게 하려 하지 말고 걸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지단 됐죠? 한식은 지단만 잘 붙여도, 특히나 재료썰기에서는 지단만 잘 붙여도 점수 잘 받을 수 있어요. 두꺼운 부분을 이용하셔가지고 완자형으로 썰어줍니다. 두꺼운 부분 1.5cm 정확하게. 자, 엄청 잘해도요, 어디에서 떨어질까요? 개수 안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완자형 몇 개? 10개 하셔야 돼요. 10개. 자, 채썰 부분 나머지는 채 썰어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자, 1.5cm 폭이면요, 칼은 45도 각도로 그냥 이렇게 딱 썰면 돼요. 왜? 고기 같으면 절단을 해야 되겠지만 밀어서 힘줄을 끊어줘야 되는데 얘는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그냥 1.5 올린 상태에서 그대로 내리면 돼요. 그대로. 자, 한 개. 개수 잘 세세요. 9개 내서 떨어지는 분들 많거든요. 자, 1.5, 45도 각도면 45도 각도 그대로, 45도 각도 그대로, 45도 각도 그대로. 그래서 1.5 네 변의 길이가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저 같은 사람은 중간에 말 시키면 또 개수 처음부터 다시 세야 돼요. 자, 몇 개였어요? 금방 말하다가 또 잊어버렸죠? 7개. 그럴 때는 다시 세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웅얼웅얼 하면서 시험장에서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마음속으로 세셔야 돼요. 여덟, 아홉, 열. 자, 11개 만들면 점수 더 줘요? 아니요. 절대 점수 더 주는 거 없어요. 모자라지 않게만 하시면 돼요. 10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나는 어디다 놓을지 잘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자, 매끈한 부분이 위로 가게 10개 해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얇게 나온 부분. 자, 이때 채도요 5cm이긴 한데 단단한 부분 빼고는 조금 두껍게 썰어 주셔도, 길게 썰어 주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뭘 하려고 길게 썰까요? 양 끝을 잘라내려고. 자, 가지런하게 썰어서 옆쪽으로 모으세요. 자, 모으고요. 얘들은 다 치워도 되겠죠? 흰자 다 썰고 싶어요. 다 썰어서 놓으세요. 접시가, 오늘 여기는 접시가 지금 제일 큰 접시가 아니라서 이 다 놓을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다 썰어서, 시험장에서는 다 썰어 놓으면 좋겠죠? 자, 노른자 양이 작죠? 이때 흰자를 한 숟가락 정도 노른자에 섞었으면 노른자 양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쁜 쪽을 위로 올리게, 얼룩소는 아래쪽으로 가려지게. 자, 두툼한 부분에서 1.5cm 해서 놓고 사선으로 45도 각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변의 길이가 똑같이, 그래야 다이아몬드형이 나와요. 이걸 완자형이라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45도 7, 8, 9, 10. 자, 몇 개라 그랬어요? 10개.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나갈 때도 다시 한번 세보세요. 특히나 앞에 오자 달으신 분들. 자, 이렇게 자리를 어디 잡을지 미리 딱 생각하고 바로 놔주세요. 제가 오자 다르니까 요즘 가물가물해요. 이렇게 썰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채를 썰어요.
노른자만 많이 내봐야 점수 못 받아요. 흰자, 노른자 동일하게 같은 양으로. 자, 채도 일정하게. 그렇다고 시험장에서 이래 많이 남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접시 크다. 양 비슷하게 맞춰야 되겠어요. 그러면 더 썰어요. 칼을 안정감 있게 잡는지, 자세는 반듯한지, 손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주변은 깨끗한지 그 전체를 보는 게 기능사 시험이에요. 빨리 잘 써는가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업장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셔가지고 하면 늘게 돼 있어요. 직업으로 갖게 되면. 지금은 기초가 잘 돼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재료 썰기가 끝이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혹시나 시간이 남으면 요구사항 보고, 예, 내가 제대로 했는지 보고, 시간이 남네? 그러면 일자로 안 돼 있는 부분들 조금 정리해가지고. 근데 문제는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흐트러져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그래서 그냥 삐죽삐죽 튀어나온 거 외에는 건드려서 엉망으로 만들지 말고 그냥 예쁘다 싶으면 여기서 요 정도 선에서 만족을 하세요. 자꾸 건드리다가 삐죽삐죽 튀어나와요. 양만 비슷해 보이게끔, 네, 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펼쳐가지고 비슷한 길이에 비슷한 폭이 될 수 있게끔. 아주 굵은 게 있으면 그것만 치우고요. 그 다음 10개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정신없어서 한 개 덜 썰었는데 나갔다가는 실격돼요. 자, 똑같이 1분 남았다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감독관 숨 넘어갑니다. 그때는 무조건 갖고 나가셔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요렇게 해서 재료 썰기 완성입니다. 다음에 또 봐요.